제가 파리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숙소는 어디로 잡아야 해요? 파리 숙소 좀 추천해주세요. 와 같은 숙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만큼 숙소는 여러분의 여행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숙소만큼 자신의 취향을 깊게 드러내는 것도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부분만 해도 저는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를 선호하는 반면에 아내는 관광지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동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파리에서 숙소를 잡을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점까지 정리해 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먼저 파리라는 도시의 구조를 알게 되면 숙소 위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리는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심지부터 시작해서 외곽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뻗어가는 구조입니다. 루브르가 있는 1구가 가장 중심이고 3구, 4, 5, 6 쭉 뻗어 20구까지 있습니다. 보통 파리에 있는 명소들을 설명할 때 어디는 무슨 구에 있다고 많이 설명을 해요. 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그곳들을 찾아가기가 힘들겠죠? 내가 지금 몇 구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글 지도를 통해 현재 주소를 보면 뒤에 75004와 같은 숫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가장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바로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구입니다. 여기 뒤에 04가 있으니 지금 위치는 4구라는 뜻이겠죠? 네, 파리가 20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우리의 선택지가 20개나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확 줄어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컨셉이 맞는 동네끼리 묶어서 살펴보면 나에게 맞는 동네가 여기구나 하고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실 거예요. 첫 번째, 파리의 심장, 역사 및 관광구역. 두 번째, 감각적인 문화 및 예술구역. 세 번째, 명품과 고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구역. 네 번째, 조용하고 안전한 부촌구역. 다섯 번째, 현지 생활형 주거지 구역. 먼저 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관광구역은 1구에서 4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지답게 루브르, 노트르담 대성당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가장 좋고 쇼핑으로 유명한 마레지구 역시 3구에서 4구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숙소를 잡으면 감각적인 편집샵, 부티크샵, 카페 등 파리의 아름다움도 매번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숙박비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감각적인 문화와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5구와 6구입니다. 5구는 소르본 대학 등 파리의 유명한 학문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지성인들이 토론을 즐기면서 언제나 활기가 넘치던 문화, 지식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구는 해밍웨이, 알베르 까미, 피카소 등 당대 네노라는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생제르맹 데프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파리에 낭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곳들이 대부분 관광지화 되어가지고 언제나 사람이 붐비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만약 이곳에 숙소를 잡는다면 카페드 플로르와 레데마고 카페가 있는 메인 거리는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리하면 명품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파리를 원한다면 7구에서 9구를 추천드립니다.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 오페라 등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장소들이 많고 이에 걸맞는 고급 쇼핑몰, 호텔들도 많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해 파리의 일상은 아예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식자재와 치즈, 빵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현지 느낌의 거리들도 있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동네입니다. 혹시 가족여행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럼 조용하고 안전한 부촌 16구와 17구를 추천해드립니다. 에펠탑 서쪽 조금 위쪽에 위치해 있어 관광지들과 살짝 떨어져 독립적인 동네입니다. 에펠탑은 언제나 잘 보이지만 루브르와 노트르담 대성당 등 중심지에 있는 관광지들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7구는 최근에 개발되면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만 17구에 숙소를 구하신다면 16구 쪽에 붙어 있는 곳이 좋고 18구와 가까운 쪽은 여전히 개발 중이라 치안이 불안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여행을 가기만 하면 현지인 외치는 분들이 있죠. 저가 그렇거든요. 저와 같이 현지인들의 삶에 녹아들고 싶다면 12에서 14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쪽은 아시아타운을 포함해 현지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다른 동네보다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여행 경비를 무시 못하고 조금 더 현지를 느끼고 싶다면 12에서 14구를 추천해요. 다만 너무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위쪽에서 숙소를 구하는 게 치안과 여행 동선을 모두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5구는 따로 뺐는데 이쪽은 파리에서 유명한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노래방, 한식당, 한인수퍼 등 여기로 숙소를 잡으신다면 한국에서 무겁게 라면이나 김치는 챙겨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18, 19, 29에는 숙소를 잡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18구에도 안전하고 아기자기한 거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파리에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숙소를 잡을 모험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동네를 통틀어 꼭 피해야 되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숙소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것들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 역 주변이에요.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 숙소를 잡으실 때는 대형 역 근처는 피해 주셔야 돼요. 홈리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소매치기 등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치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리의 대형 역으로는 대표적으로 파리 북역과 파리 동역이 있어요. 파리 북역 정면인 플라스 나폴레옹 3세 쪽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역 정문 앞인 덩케르트 거리와 모부주 거리에는 역과 가까워 숙소가 많지만 여행자 후기들이 최악이에요. 역 고가다리가 있는 물르바흐 드라 샤펠 역시 밤에는 위험한 지역이니 피해주세요. 그리고 북역 바로 옆에 동역이 있어요. 이곳들도 피해주셔야 됩니다. 물르바우드 스트라부, 블루바우드 마젠타 거리는 북역 연결대로예요. 유흥업소와 사기꾼, 소매치기범이 많으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옹역은 파리 북역과 동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대형역 특성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역 바로 앞 광장 근처는 피해주시고 역 앞 구간, 리옹역 거리 하단부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형역과 마찬가지로 광장 근처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리는 파업이 많기로 유명한데 실제로 광장 근처에서 시위와 집회가 정말 많이 열려요.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시위는 생각보다 가격한 편이니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3구에 있는 헤퍼블리크, 4구에 있는 오텔드빌, 11구 바스티유, 12구 나시옹이 있습니다. 광장 근처가 모두 위험한 건 아니지만 특히 광장 정면과 초입 쪽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주셔야 되는 곳은 대형 공원 주변이에요.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평화로운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공원은 말 그대로 대형 공원이에요. 정말 넓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어둡고 또 인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충분히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파리의 공원들은 해당 저녁 시간이 되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요. 12구에 있는 베르시 공원에서는 특히 꾸아드 베르세 강변과 블루바우 베르시 인접 구간은 피해주시고요. 14구에 있는 몽스리 공원은 공원 외곽 도로를 피해주세요. 16구에 있는 볼류누 숲은 밤의 범죄와 매춘 활동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 공원 초입은 항상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형역, 광장, 그리고 대형 공원 근처가 모두 위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곳들 바로 앞이나 초입은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향별로 추천하는 동네와 피해야 되는 동네 및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파리에서 숙소 위치를 구할 때 고려해야 되는 순서와 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숙소를 잡으실 때는 치안이 가장 중요해요. 위에서 언급한 위험한 동네와 위치를 우선적으로 제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5개의 구역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만 역 바로 옆은 피해 주세요. 네 번째는 여행 중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빵집 그리고 카페 등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을 마치면 숙소에 들어갈 때 항상 과자나 맥주 같은 것을 사서 들어가는데 마트가 숙소에서 멀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숙소의 시설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파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시설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숙소의 종류도 호텔, 호스텔, 에어비앤비 등 정말 많은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숙소를 추천해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 피해야 될 지역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각 지역마다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나에게 맞는 숙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또!